자, 그래서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을 봐보도록 하자. 이거는 학교에서 했니? 네. 그래. 이 소설은 아야. 중국 사람인가? 조선족인가? 그런 사람이 쓴 소설이잖아. 그래서 이 소설을 이해하려면 디아스포라는 개념을 알면 좋단다. 디아스포라는 원래는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유대인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고대 엄청 멀리 가는 거지. 고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이 되었고, 강제 추방이 돼서,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된 그런 현상을 디아스포라라고 원래는 불렀었단다. 근데 이게 현대적인 의미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다양한 민족의 이주와 그곳에서의 정착과 관련된 문제 상황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진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이 세계 전역에서 라고 해봤자 거의 유럽이었겠지만, 유럽이나 뭐 미국 대륙 정도였지만, 아메리카 대륙이었지만, 거기에서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말이었다면, 현대로 이루어지면, 현대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뭐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 것, 뭐 이런 것도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요게 그럼 지금은 이 소설에서 나오는 이 디아스포라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이게 물리적인 이동은 했지만,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민족적 혹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면, 그러면 공동체를 이루고 살겠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지된 공동체와 그 삶,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디아스포라란다. 근데 이게 같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동시대에 원래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 지역에서 이주해서 거기서 뭐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는 같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또 아래다 적었네,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첫 번째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두 번째는 고향과 연결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공동체의 결속 같은 것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재미교포, 뭐 2세, 3세, 4세 뭐 이런 사람들도 뭔가 한민족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고, 한글 보면 즐겁고 이순신 보면 자랑스럽고, 이런 기억들, 이런 그 문화적인 밈 같은 것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야. 문화적 유전자 같은 것들을. 근데 이렇게만 되면 살 수 없겠지. 그 나라에서 왕따 소외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도 한다라는 이런 식의 특징들이 있단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한인 디아스포라는 일제시대 즈음해서 많이들 떠나게 됐잖아. 북쪽으로, 러시아 쪽으로도 가고, 뭐 중국으로도 가고, 하와이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이렇게 갔잖아. 아르헨티나로도 가고 이렇게 많이 갔는데,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이유였었고,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갔었지. 독일 광부랑 간호사 들어봤니? 그렇게 경제적인 이유로도 많이 갔었다. 나도 제1교포 4세 친구가 하나 있거든. 4세면 1세는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간 거고, 근데 어린 시절에 가면 1.5세 이렇게 부르잖아. 그리고 2세부터 이제 거기서 태어난 거니까 얘는 완전 일본인이야. 우리 관점에서는. 우리 관점이 완전 내 관점에서는 그랬어. 4세면 너무 멀잖아. 그래서 완전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얘가 거기서도 그 하얗고 까만 한복 입고 다니는 학교 있잖아. 본 적 있니? 뉴스 같은 데 가끔 나오거든. 무슨 학교인데? 민족학교였나? 뭐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맨날 그 반일 단체들이 그 앞에서 시위하고 막 그런다고 가끔씩 뉴스에 나와. 근데 거길 다녔어. 걔가. 그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요를 전공했지. 근데 근데 걔네들은 워낙 그 학교가 조총련하고 북한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학교거든. 그래서 왜? 어차피 걔 국적은 일본이었고, 그래서 걔가 대학교 졸업반에 6개월간 북한에 있었대. 북한 학교랑 이렇게 이거 교환학생 같은 거 했었대. 6개월간 북한에 있었다고 해서 나는 바짝 쫄았지. 이것이 나에게 간첩 회유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는 일본에서 살기 싫다고 한국으로 온 애인데, 근데 걔가 한 5년간 엄청 고생했었어.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일본에 가면 한국인이라고 하고 일본어를 훨씬 잘했지. 한국어 잘 못했었지. 근데 한국에 왔더니 일본인이라고 하고, 북한에 갔더니 같은 동포라고 하는데 북한은 싫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자기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그런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 사실. 뭐 너는 그러니까 한 대한해협쯤에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편하게 얘기해서 상처를 주었지. 걔네들끼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래. 이 소설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국력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 지역에서 잘 살고 있으면.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되게 조그만 나라고 1,000만도 안 되잖아. 그 인구수가. 근데 세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유태인들이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니? 그래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잘 관리를 하면 국력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들의 입장에서 봐서도 어차피 우리에서 뻗어나간, 가지치고 나간 사람들이라면 뭔가 좀 책임을 져주면 좋은 그런 것이기도 한 거지. 그렇단다.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집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뿌리, 근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정체성,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지도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단다. 어디에도 나의 나라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는 거지. 그렇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게,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관점에서 보면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느끼는 심리적인 고민,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극복,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서 문학적인 의미가 있다. 특징은, 이게 이 소설의 구성상의 특징은 과거와 현재의 교차가 좀 나오고 꿈과 현실의 교차가 나온다. 이런 특징들이 있단다. 시점은 뭐였니? 그치,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내가 나의 이야기 하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좋은 점은 뭐야? 나의 음, 심리 상태나 생각
그치? 그치? 그대로 알 수 있지. 그래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독자로 하여금 몰입이 가능하게 한다. 공감이 되게 하는 거지. 두 번째 장점은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 그러니까 행동의 동기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점에서 또 장점이 있단다. 그래서 읽어보면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 조선족인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정체성이 나오는 거지. 조선족인 나는 중국 대학의 한국어 강사로 일하면서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한다. 이게 이 그 경계인이라는 뜻이야. 중국인도 중국인이지만 한국어 강사니까 한국 문화를 갖고 있다. 도서관에서 일한 한족 닝과 친하게 지내며 때때로 매운 마라탕을 먹는다. 이 한족은 중국 정체성을 갖고 있는 중국인일 테고 중국에 사는 중국인. 때때로 매운 마라탕을 먹는 건 이 마가 하나는 마비고 하나는 맵다라는 뜻이잖아, 마라탕이. 그래서 이게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은 이 매운 음식이 자기의 이 조선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야. 이 나가. 한국인들은 매운 거 좋아한다고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뭐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뭐 나온 지 좀 된 소설이기는 하지만 불닭볶음면을 먹어도 될 텐데, 근데 굳이 마라탕을 먹는 건 이 마라탕조차도 경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추구를 해. 매운 걸 추구를 해. 근데 그 매운 걸, 내가 원하는 매운 걸 먹을 수는 없어. 그런 나의 관련이 되어 있지만 욕망을 추구하지만 실현할 수는 없는 그런 게 이 매운 마라탕이야. 한국인으로서 매운 걸 찾고 싶지만 내가 찾은 건 한국인이 즐기는 매운맛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뭐 결국엔 나중에는 매운맛을, 한국인의 매운맛을 찾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그리고 나의 아들 준표와 같은 어린이집에 딸을 맡겼던 한국인 연주와도 매운 마라탕을 즐긴다. 이 한국인 연주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서 나 있고 닝 있고 연주 있는데, 나는 중국에 거주하는 경계인이고 닝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민이 없겠지. 닝은 단지 그 선호 말고 그거 뭐지? 동경이 있을 뿐이지. 연주는 중국에 거주하게 된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연주도 사실 나와 같은 고민은 있을 수 없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인 거지.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이 100%이기 때문에 중국에 적응 못하는 거고, 중국인의 정체성이 100%이기 때문에 닝은 중국에 적응을 잘 하는 거고, 나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인 거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나 봐. 내 친구 걔도 거의 뭐 맨날 울었었어.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렇게 중요해? 난 맨날 그랬지만. 그러면 한국인 연주와도 매운 마라탕을 즐긴다라고 하면 이건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나는 새로 구입한 아파트의 실내를 어떤 분위기로 꾸밀지 고민한다. 이 어떤 분위기가 바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새로 구입한 아파트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첫 집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집이라는 거, 방이라는 건, 집이나 방이라는 건 여기서는 뿌리 근원 정체성이라는 그런 뜻으로 제목에서는 쓰였지만, 이 아파트는 자신의 내면이나
심리 같은 걸 의미하는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내 내면이 어떤 거야? 빨간색과 금색으로 이루어진 거야? 아니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거야?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 그래서 자꾸 걔 얘기하는데 일본인들은 일본인 제1교포 일본인 이름 이상한 경우 되게 많거든. 이게 두 글자 한자어인데 일본 이름으로 해도 괜찮은 한자어를 맨날 택한대. 이름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이름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연주는 택배기사가 주소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한참을 버벅거리다가 나한테 휴대폰을 넘겨주며 투덜댔다. 아, 답답해. 답답하다는 건 응리우퉁 나도 언니처럼 하잖아. 이건 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하다. 그런데 왜 내 말은 못 알아듣는 거냐고. 이 소통 안 되는 건 중국어 문제인 거야. 닝도 가끔 내게 그런 말을 했다.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건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능통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능통한 자신을, 능통한 나를 부러워한 거야. 어느 금요일 저녁 우리 집에서 샤브샤브를 해먹던 날 위성으로 한국 방송을 보며 그 분위기를 깊이 즐기는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왜냐면 닝은 한국의 방송을 완전하게 즐길 수는 없는 거야. 한국 방송 거기에 나와 있는 한국 방송 문화나 취향이나 분위기 등을 완벽하게 공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어쨌든 두 나라 말을 다 하니 넌 참 좋겠다고 부러워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나는 때로 차라리 그들처럼 한 가지 말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그러면 이 한 가지 말, 이 말이라는 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말이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는 말은 한국어로 하고 생각은 한국어로 하잖아. 한국어를 우리가 말을 모른다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는 게 언어학자들의 늘 논쟁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말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라는 거. 근데 생각을 말이 없으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해 보면 되게 간단해. 영어로 생각 못 하잖아. 무슨 스페인어 이런 걸 우리는 생각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어가 없으면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근데 한국어라는 것 자체가 그 단어들의 세트가 있고 단어들을 연결하는 문법이 있는데 그게 전부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색채 어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감각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나와서 서술어가 제일 뒤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어의 서술어보다는 이 주어, 사람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고방식이라고 막 하거든. 그러니까 말이 문화와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은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만약 그랬더라면 나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건 중국인이 되거나 혹은 한국인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정체성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편했을 것이다. 준표의 학교 문제 따위를 가지고 머리를 썩일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준표의 학교 문제는 어떤 유치원에 보낼까인 거지. 학교 문제는 조선족 유치원과 중국 유치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나마 조선족 유치원에 다니면 그래도 조금은 더
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의 내적 갈등 상황이다. 이 학교 문제가 준표의 학교 문제도 나의 내적인 갈등의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가, 나의 정체성 문제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갈등. 이게 첫 번째는 인테리어. 이게 이 정체성 고민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이게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 첫 번째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두 번째는 아이의, 자식의 유치원 문제. 이렇게 갈등이 나오고 있다. 구체화하고 있다. 나는 연주와 본능적으로 아주 많이 닮아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닮았다는 건 민족적인 공통점이 있다. 특히나 중국에서는 조선족이 많이 튄대, 부지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일 시키면 엄청 열심히 하잖아. 막 10시간씩 하고 그러니 너네들도 레슨하면 그렇게 하니? 뭐 그렇게 하잖아. 한번 앉은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런 것들이 조선족의 또 특징이네. 아무튼 연주와 본능적으로 아주 많이 닮아 있었지만 같은 배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 같은 배경이라는 건 거주지, 거주 지역, 즉 국가,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국가. 살고 있지 않은 곧 분화의 분위기에 놓인 두 마리의 도롱뇽 같아서, 이게 분화의 분위기에 위기에 놓인 두 마리의 도롱뇽. 이게 나와 연주를 비유하고 있는 말이다. 같지만 다르다. 도무지 같은 시각으로 함께 현실을 해석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으로 함께 현실을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공간도, 역사도, 사회 분위기도 모두 달랐기 때문에, 사회적 배경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을 해석할 수는 없었다. 반면 이게 이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인 거지. 연주와는 본능적으로 많이 닮아 있었지만 현실을 해석하는 데에서는 같을 수 없다. 반면 닌과 나는 애초부터 한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오리와 닭이었다. 이것도 한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오리와 닭. 이거는 나와 닌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와 배경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지만, 왜냐하면 동시간대에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거지. 이 동시간과 동일한 공간이라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개인적인 습관과 취향을 송두리째 공유할 수는 없었다. 이거는 민족성과 문화가 차이가 있고, 이 가장 개인적인 습관과 취향을 여기서는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나와 연주의 공통점은 뭔가 좀 깊이 있는 내면의 것은 공통점이고 나머지는 다 다르고, 나와 닝은 깊이까지 파고들다 보면 완벽하게 다르지만 다른 것들은 다 똑같다라는 그런 관계. 매번 그들과 만나고 돌아올 때면 나는 어느 누구하고도 같지 않은 나 자신을 더 또렷이 느끼곤 했다. 이게 한국인도 또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나의 정체성,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이 둘을 만나게 되면 확인받는 거야. 그러면 더 고민이 되겠지. 나는 누구인가
하고, 넌 완전 너잖아. 마라탕을 먹으면서 사실 나는 닝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이거는 넌 완전 너잖아 라는 건 닝은 확실한 정체성이 있더라.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더라 라는 거지. 사실 뭐 이건 당연하지. 마라탕을 먹으면서 사실 나는 닝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절대로 연주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닮지 않았기에 닝은 온전히 닝 자신이었다. 닝은 닝 자신이었다.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었다. 연주가 온전히 연주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연주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없더라. 그렇다면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건 나도 온전한 나일 수 있다 하는 거지. 주체적. 주체성에 대한 장체성, 주체성에 대한 고민이니까 주체적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자각한 거지. 깨달은 거야. 아기자기한 한국 소품들로 가득 찬 연준의 집 거실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러니까 연준은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한국 집으로 꾸며 놓은 거야. 이것이 집이 바로 정체성,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집 거실 마룻바닥에 앉아서, 게다가 이 행동도 한국인 행동이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우리나라 사람의 행동 양식 있잖아. 소파 두고 소파에 기대어 하는 거. 너무 편한데. 근데 그게 너무 편할 수 있는 건 말이지. 우리 엄마가, 우리 모두의 엄마가 매일매일 바닥을 닦기 때문에 그래. 거기 뭐 먼지, 머리카락 이런 거 잘 없잖아. 그런 거 많으면 거기 못 앉지. 아무튼 연주가 사는 꼭 코리안 빵집에 앙금빵에 믹스 커피를 마시며, 이 코리안 빵집도 있지만 앙금빵에 믹스 커피를 마시며 책장 옆에 붙은 한국 지도도 붙여놓고 거기 그려진 무궁화도 보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의 문화를 보이는 소재 혹은 소품들이다. 물론 우리 집에 한국 지도도 없고 무궁화도 없지만, 하지만 이거는 그 한국 집처럼 꾸며놓은 게 아니야. 이게 한국 집처럼 꾸며놨다는 게 여기 한국 소품들로 가득 찼지만 한국 집이랑 똑같이 꾸며놓은 게 아니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소품들로 꾸며놨다라고 봐야 돼. 이 연주도 그런 것이다. 나는 속으로 문득 그렇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그녀들이 될 수는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 그녀들은 그냥 지칭하는 건 연주와 닝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건 정체성이 하나 혹은 확실한 하나인 사람들은 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거지. 깨달았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자체일 것이다. 요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정체성인 거지. 내가 인식한 나의 정체성이야. 굳이 100%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100% 중국인이 될 수도 없는데 중국인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냥 중간에 껴있으면 중간에 낀 정체성을 가지면 된다. 근데 그게 불안해서 사실 고대 유대인들부터 이런 게 문제가 돼 왔었단다. 자기들끼리
우리가 말하는 이와 저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회색지대. 이 회색지대도 비유적 표현이야. 회색지대 무슨 뜻인지 알지?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 지대마다 완전히 그 지대에 속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회색지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더라, 존재하더라, 내가 그것이다. 두 개의 완전수 사이에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 무수한 소수처럼. 그래서 이 회색지대, 완전수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소수, 이게 바로 이 네모가 나의 존재나 정체성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무수한 소수처럼 하고 인식한 거지. 봄이 거의 다가올 무렵 나와 남편은 우리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한 최초의 우리 집으로 가보았다. 이 최초의 우리 집, 이 집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정체성. 물론 이 사람은 현실에서는 집이 있고 세상에 없는 나의 집에서의 그 집은 그 추상적 의미로서의 집인 거지. 상징적 의미로서의. 삐걱하고 둔중한 철제문이 눈앞에 열리는 순간 나는 중국이 우리에게 마련해준 우리 집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아직 차가운 겨울의 공기가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렇게 문단 마지막에 배경 묘사가 나오면, 이게 집도 배경이니까 나오면 주제이거나 심리이거나, 분위기로 보면 안 되겠죠. 차가운 분위기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요거는 주제이거나 심리이거나, 여기서는 심리지. 이 배경 묘사를 통해서 지금 텅 비어 있는 거잖아. 정체성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한 나의 심리를 쉴 시간 됐나? 표현하고 있다. 마침 또 문단도 끝났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기로 하자.